안녕하세요. 보험하나 김한나입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 내용을 공개하는 게 과연 맞을까 싶어서예요. 아마 현직에 계신 동료 설계사분들이 보신다면 조금은 의아해 하시거나 우려의 시선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왜 공개적으로 할까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보험을 설계하는 제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영업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전문가인 저의 아주 개인적이고 솔직한 경험을 먼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보험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상당 부분을 과감하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놀라셨죠? 현직 보험 설계사가 본인 보험을 정리했다니. 혹시 이 말 듣고 그런 보험이 아예 필요 없다는 뜻인가?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결코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 보험의 가치와 필요성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무조건 많은 보험이 모든 분들에게 정답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비싼 옷이라고 다 나한테 어울리는 건 아니잖아요. 보험도 똑같습니다. 내 형편에 맞고 지금 내 상황에 꼭 필요해야 진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제 이야기를 통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혹시 모르니까, 있어야 마음이 편하니까. 또는 설계사인데 이 정도는 드러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보험을 하나 둘 추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보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보험 정말 내가 필요해서 유지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오래됐고 귀찮아서 몇 해 낸 게 있는데 손해볼까봐 그대로 두고 있는 걸까? 그러다 하나씩 약관을 다시 보고 보장 구조를 다시 정리해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런 제도, 이런 구조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괜히 모르고 유지해서 돈 세는 일은 안 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설계사인 제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고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는 돈이 되는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제가 감히 보험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상이 끝났을 때 지금 여러분이 매달 내고 있는 보험료 중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아무 생각 없이 빠져나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돈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다시 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보험을 더 가입하라고 설득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보험을 무조건 줄이라고 말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왜 이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 보험이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이건 정말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의 보험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 바로 국민건강보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의료비 지원 혜택 4가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알려드릴 이 4가지 혜택만 확실히 이해하셔도 보험은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는 막연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살면서 병원비 고지서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혹시 내가 감당 못하면 어쩌나 싶어 막막했던 그 걱정, 오늘 내용이 확실하게 덜어드릴 겁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중대질환, 큰 수술, 장기간 입원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떠올리면 병 자체보다도 병원비가 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큰 병 걸리면 정말 큰일이잖아. 그 불안감 때문에 보험을 하나, 둘 가입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보험은 잔뜩 드러났는데 병원은 한 번도 안 가고 매달 수십만 원씩 보험료만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이때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다 필요한 걸까? 혹시나 보험료만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도 쉽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이런 생각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혹시 큰 병 걸리면 어떡해? 괜히 해지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필요한지 아닌지도 잘 모른 채 보험을 계속 끌고 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민간보험을 마치 정답처럼 여기고 주변에서 좋다고 하면 남들도 다 안다니까 하면서 이것저것 따라 가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활이 빠듯해서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이 정도 보험은 다 있잖아. 또는 설계사가 지인이라서 관계가 틀어질까봐 정리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 마음 저도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매달 나가는 그 보험료 지인분이 대신 내주시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지갑, 내 생활비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집 가게 경제를 지키는 게 더 우선 아닐까요? 2개, 3개, 4개, 5개씩 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 상담하다 보면 정말 흔하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쌓인 보험료 지출이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가정의 경제를 알게 모르게 계속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잘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내기만 하는 보험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는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 국민건강보험이 어디까지, 얼마나, 어떻게 도와주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그저 병원 갈 때 기본으로 쓰는 보험,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는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보험을 많이 팔면 당연히 저에게도 좋겠죠. 그런데도 오늘만큼은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은 이것저것 무조건 많이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수많은 고객분들을 상담하면서 저는 항상 민간보험 이야기보다 국민건강보험 안에 이미 들어있는 혜택부터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이런 내용을 거의 모르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많은 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감당하기 힘든 보험료를 무리해서 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쓸데없이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고민은 특정 몇 사람만의 고민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우리가 가장 지키고 싶은 통장 잔고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답을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국민건강보험 속 숨겨진 의료비 지원 혜택 4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알고 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이렇게 든든했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나라가 정해진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대신 부담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1년에 내가 병원비로 최대 얼마까지 부담하면 된다 라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를 넘어가는 병원비가 발생하면 그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즉,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내가 평생 다 떠안지 않도록 막아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내가 벌고 있는 소득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공단에서 여기까지는 본인이 부담하세요. 그 이상은 저희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이제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소득 수준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총 10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작년 한 해 동안 병원비가 급여 기준으로 1,0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의 본인 부담금 상한선은 약 89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00만 원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89만 원까지이고 나머지 9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전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에는 한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병을 겪고도 누군가는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누군가는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병원을 한 곳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 각 병원마다 상한액보다 적게 냈으면 환급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합산입니다. 1년 동안 여러 병원, 여러 의원을 다니면서 낸 모든 급여 의료비를 전부 합산해서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 상한선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이 잦았던 분, 큰 수술을 받으신 분,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신 분, 이런 분들이라면 나는 해당 안 되겠지 라고 넘기지 마시고 꼭 한 번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환급금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환급금 조회를 누르신 뒤 본인 인증만 하시면 바로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앱 상단에서 민원, 조회 메뉴로 들어가시면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화면이 바로 뜹니다. 로그인만 하면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납니다. 세 번째,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이 아주 친절하게 하나하나 안내해 주십니다. 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한 번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보험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이 제도만큼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혹시 나도 해당되는지 한 번쯤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혜택은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사실 2023년부터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내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해서 경제적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국가가 그 의료비의 일부를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조건이 꽤 까다로웠습니다. 연간 의료비가 연소득의 15%를 초과해야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2023년부터 이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지금은 연소득의 10%만 초과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소득이 3천만 원인 가구라면 과거에는 병원비가 450만 원 이상이 나와야 했지만 지금은 300만 원만 초과해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것만 봐도 훨씬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과거에는 가구합산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만 했지만 지금은 7억 원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질환 기준도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입원은 모든 질환 가능, 외래는 중증 질환만 가능 이렇게 제한이 있었는데 현재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원 금액 한도도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연간 최대 3천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거 나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할 정도의 제도죠. 그럼 지원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해서 100%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의 10%를 초과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최대 6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는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50%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소득이 낮고 의료비 부담이 클수록 지원 비율이 더 높아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비급여 항목까지 폭넓게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손보험금이나 지자체 지원금 등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으로 지원 비율이 다시 계산됩니다. 두 번째,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청 기한입니다.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필요 서류와 절차를 미리 안내받고 가시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혜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암, 중증 질환, 희귀 질환, 난치 질환처럼 치료비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해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질병들은 치료 기간이 길고 병원비도 크다 보니 대부분 민간보험을 따로 준비해 두셨을 텐데요. 사실 국가에서도 이미 치료비의 90%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질병,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경우 급여 항목에 한해서는 진료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로 등록한 날부터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이 끝난 이후에도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거나 항암 치료, 수술, 방사선 치료 계속 받고 계신다면 종료 3개월 전에 재신청을 통해 다시 5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혜택은 급여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에만 해당됩니다. 신약 치료나 최신 치료 기술처럼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점은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것입니다. 민간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처럼 민간보험금이 있으면 지원금이 줄거나 환수되는 구조가 아니라 산정특례는 그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신다면 막연한 불안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보험료를 계속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1차 안전망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보험 선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네 번째 의료비 지원 혜택,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노인 복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노후의 가장 큰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되는 돌봄 문제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지원 활동, 가사 지원, 간호, 돌봄 서비스 같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돕고 동시에 가족의 돌봄 부담까지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있으면 어르신 한 분을 돌보기 위해 가족 중 누군가는 일을 포기하거나 간병비로 매달 수백만 원을 지출하는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반드시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자격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 노인. 둘째,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고 그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된 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득이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 많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나 바로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에서 신청인의 심신기능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 가족의 수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합니다. 이 등급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등급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입니다. 먼저 재가급여입니다. 이건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방문 요양인데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세면 또는 식사 도움, 옷 갈아입기 같은 신체 활동을 도와드리고 청소, 세탁, 취사 같은 가사활동도 함께 지원합니다. 다음은 방문 목욕 서비스입니다. 전문 장비를 갖춘 인력이 집으로 방문해서 어르신의 목욕을 안전하게 도와드립니다. 혼자 목욕이 어려운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인데요. 또 하나는 방문 간호 서비스입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직접 방문해서 의사나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투약관리, 상처관리, 건강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야간 보호 서비스도 있습니다. 낮 동안 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을 돌봐드리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방식인데요. 이곳에서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인지자극 프로그램, 재활운동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특히 가족이 낮 시간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시설급여입니다. 이건 어르신이 요양원이나 노인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해서 24시간 돌봄과 간호를 받는 형태입니다. 어르신의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시설과 서비스 범위가 달라지고 일상적인 생활 관리부터 식사, 위생, 건강 관리까지 전반적인 돌봄을 제공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현금 급여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요양시설을 못 갈 때 대신 현금으로 지원받는 제도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족 요양비인데요. 섬이나 산간지역이라 주변에 요양기관이 없거나 어르신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시면 나라에서 매달 23만 4천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적네 하실 수도 있지만 가족의 헌신적인 돌봄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보태드리겠다는 응원의 의미가 담긴 소중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복지용구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용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품목을 보면 정말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동 변기, 목욕 의자, 보행기, 안전 손잡이,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요실금 팬티 이런 복지 용구들을 연간 최대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장기 요양 인정일로부터 1년간 적용되고 본인 부담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15%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 면제, 필요한 복지용구를 거의 부담 없이 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단순히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 유지, 생활 안정,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 정신적 부담, 돌봄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을 함께 줄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전문 요양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이용하려면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본인 부담률을 크게 낮출 수 있고 비전문적인 가족 돌봄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혹시 주변에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또는 가족 돌봄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제도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과 활용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 부담금 상한제. 소득 수준에 따라 1년 동안 내가 부담해야 할 병원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돌려주는 제도였습니다. 두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해서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세 번째,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 암이나 중증 질환에 걸리더라도 민간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 항목 진료비의 9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였습니다. 네 번째,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 지원, 가사 지원,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해 건강한 노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함께 줄여주는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들은 이미 우리 곁에서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료를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 시스템이 우리 삶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오늘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무작정 불안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혜택과 내 보험 사이에서 황금 균형을 찾는 것. 그게 진짜 똑똑한 보험 관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막상 내 보험을 들여다보니 그래서 나는 뭘 남기고 뭘 줄여야 하지? 하고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보험이 궁금해지셨거나 전문가의 꼼꼼한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말고 아래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보험 생활을 더 안전하고 더 현명하게 만들어드릴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하나 김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